なんかダブル洗顔ってつけるっていう人もいればダブル洗顔絶対やっ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人もいるんですけど、これってレジナさん的にどっちが正しいんですか？ 사실 이중세안이 집에 가세요. 日焼け止めだけを塗った日もダブル洗顔は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ことですか？ 진짜 안 떨어져요. 모공을 막고 트러블 날 수 트러블, 있어요. 너무 지금 잘 지워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Dear my friends.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찬소리 피부 잔소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온 만큼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기 멀리서 산 넘고 물 넘고 찾아오신 시로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로미 짱! 泳いできました。いえいえいえリマ友の皆さんこんにちは。ビューティーインフルエンサーで、そしてリマ友でもあるしろみちゃん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사실 우리 한국 자기님들은 시로미님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디마프가 일본에서도 열심히 피부 장벽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희 제품의 리뷰를 봤더니 시로미가? 시로미상? 시로미가 누구야? 여자! 어떻게 소개하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日本って花粉がすごいんですよ。で、私もその一人で秋の花粉にすごく肌荒れをしてしまったタイミングでちょうどディマーフさんの商品に出会って、でまずはマイファーストセラムから始まって、そこから LINE で使い始めた時に本当に皮膚科に行ったり美容クリニックに行ってニキビのケアをしても全然良くならなかった時にディマーフの製品を取り入れてすごく肌が回復したんですね。でもそこから虜になってこれはいいぞと思って皆さんに紹介したら、やっぱり私のフォロワーさんシロミーズっていうんですけど、シロミーズもうみんなこれ使ってよかったです、真似してよかったです、もうレビューでシロミってなって、もう人が人を呼びでもう皆さんディマーフファンになってっていうのがあったので、私もだけの話じゃなくていろんな肌タイプ、いろんな環境、生活スタイル、その人たちがみんないいって言ってくれるから、それでやっぱりおすすめできるなと思って皆さんに自信を持っておすすめしてたらこんなにたくさんの人に広がりました。 우리 시로미님을 이제 한마디로 좀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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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미상 스폰지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쏙쏙 흡수하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다 내 거. 진짜 그런 사람이. で私は、ねやっぱりレジナさんのこの洗顔のやり方とか、この新しいラインの洗顔のやり方をすごく知りたかったんですよ。ちょっとそれを正しい情報で今日は吸収しに来ました。 본격적으로 세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기 전에 세안 뜻이 뭘까요? 顔を洗う。 맞아요. 씻을 새, 얼굴 안. 그러니까 얼굴을 씻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피지가 이렇게 나오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붙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름때로 얼굴에 붙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대로 자면 어떻게 돼요? イルボね、メイクしたまま寝ると顔に雑巾を当てたまま寝たのと同じぐらい汚いという。 기름때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대로 자면 모공을 다 막아요. 트러블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세안은 자기 전에 묵은 때를,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워서 다음날 다시 더 잘 살기 위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리추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셀프 러브. でも私実は本当にこの話はもともと3年前ぐらいまで美容に本当に興味がなくて、その中でもメイクはちゃんとしてるのにクレンジングとか洗顔をちゃんとしないで生活してたんですよ。それこそ日本だと拭き取りのクレンジングとかあるので、そういうのでゴシゴシそのままスキンケアをせずに洗顔もせずに寝たりとか、それこそメイクをしたまま仕事が疲れて寝てしまって次の日にメイクを落としたりとか、ブラックヘッドとかくすみとか本当に肌の状態が良くなかったので、もうね私は本当にそうやって悩んできたからこそこの落とすケアっていうのの重要性をとても分かってるし、今こうやってグロースキンになれたのも本当に日々の積み重ねだったので、こうやってねセルフラブの一番のスタートとしてこうやって洗顔のステップをきちんとやることが私は自分をすごく大切にできてる気がするので、まずちゃんと落とすっていうケアをすごく大事にしてます。 저도 역시 예전에 피부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어요. 니끼비,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저는 지성 피부를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복합성과 지성의 사이 20살 중반 후반까지는 전 여드름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제가 뭘 많이 했냐면 스크럽.
私もスクラブでニキビがいっぱい出たことがあるんです写真出しといてくださいここにこちらです 너무 오래 잘못된 세안과 잘못된 스킨케어를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완전 무너지고 민감 피부가 됐더라고요. 안 되겠다. 피부 장벽의 고수를 찾아가야겠다. 저희 이제 은인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피부 장벽 세안을 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세안을 바꿨더니 피부가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트러블이 다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피부가 막 민감하고 울긋불긋 아팠던 게 너무 편해서 이게 피부 장벽이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어요. 내가 딱 하나만 고쳐서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싶다. 여러분은 세안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세안에 대해서 잘 알고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세안법을 배워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올바른 세안법이란 기름때, 피지, 선크림, 미세먼지 같은 것들 완벽하게 모공 속까지 깨끗이 지워내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피부 장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모공 속의 기름때를 완벽하게 제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트러블이 계속 나고 민감해지고 염증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지우긴 열심히 지우는데 내 피부 장벽까지 다 지우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거예요. 노폐물이 지워는 졌는데 피부 장벽까지 같이 다 뜯어져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세안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두 마리 토끼 잡으러 가기 전에 세안에는요 1차 세안과 2차 세안이라는 게 있어요. 시로미님은 이 1차 세안과 2차 세안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一次洗顔はそれこそメイクとか皮脂とかその日の汚れをしっかり落とすようなケアかなと思っていて、二次洗顔でその落とした状態で残りの汚れとかをスルッと落とすっていうので二次洗顔っていう感じかなって思いますね。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차 세안은 피지, 선크림, 메이크업 이런 붙어있는 기름때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흡착해서 제거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1차 세안제입니다. 그리고 2차 세안제는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1차 세안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싹 완벽하게 헹궈서 피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2차 세안제입니다. 모공 속까지 한번 싹 비웠고 남아있는 것까지 싹 제거했으니까 깨끗하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세안을 하시면 트러블이 정말 줄어들어요. 피부가 진짜 건강해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차, 2차 제대로 했는데 내 피부가 계속 민감하다? 계속 트러블이 난다? 좋은 세안제를 쓰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세안제에는 혹시 어떤 세안제들이 있는지 아세요? オイルクレンジングとかクレンジングだとバームとかミルククリーム 맞아요. 아까 1차 세안제는 기름때를 녹여서 지운다 그랬잖아요. 모공 속까지 완벽하게 지우려면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これはですね私勉強してきました。油は油で落とすと 파산하십시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기름때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안제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뜻이죠. 이 오일이 30-40% 들어가서 세정력은 한 중 정도 돼서 적당히 연한 메이크업은 잘 지워지는 파우더, 컨실러, 메이크업 진하게 했을 때 모공 속까지 완벽하게 지워주는 바로 이 오일 클렌저에는요 오일이 60%에서 한 70% 이상 들어있어요. 많이. 그래서 세정력이 높아요. 2차 세안제는요 거품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약산성 젤 클렌저나 폼 클렌저 같은 거품 나는 이 친구들은 모공 속에 그 피지 기름때는 제거 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헹궈주는 건 정말 잘해요. 약산성 들어보셨어요? 네. 왜 약산성이어야만 하는지 아세요? 肌が弱酸性に保たれてる時が一番肌が荒れにくい、pHバランス pH 정확해요. 피부를 편안하게 세안하고 마지막에 약산성이 짠 되잖아요. 그러면 여드름균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외워두세요. 약산성일 때 여드름균은 죽어요. 산성, 알칼리 이렇게 뽀득뽀득한 세안을 하게 되면 여드름균이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거죠. なんかダブル洗顔って今すっごい話題じゃないですか。でダブル洗顔を老けるっていう人もいればダブル洗顔絶対やっ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人もいるんですけど、これってレジナさん的にどっちが正しいんですかね。 사실 이중세안이 좋아요, 이중세안 나빠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께는 이중세안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이중세안이 너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메이크업을 하셨는지 어떤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여러분의 피부 장벽 상태, 민감도가 어떤지 내가 이중세안이 필요할까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메이크업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한 메이크업 했을 때 커버력 엄청 높게 컨실러, 파우더, 쉐딩, 섀도우 다 했죠? 私じゃないですか。 메이크업 성분들에는 대부분 접착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에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딱 붙은
이 짙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오일 클렌저 1차 세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세안 젤 클렌저 필수. 시로미 짱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했으면 1차, 2차 오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로미님 연한 메이크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お休みの日とかそういう時は日焼け止めを塗ったりとか下地だけとかあとはパウダーだけとか、そういう感じで過ごしてますね。 이렇게 연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는요, 밀클로 1차 세안, 젤클로 2차 세안까지 해주시면 모공 속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말짱 도르무. 일본어로 내가 외워왔어. 모쿠노 모쿠아미. 일본 분들이 모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왔어요. 선크림 안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모공 속에. 메이크업이 접착제가 많으니까 다 붙어서 절대 안 떨어져요. 반드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모공 속에 이 메이크업이 안 끼게 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꾹 발라서 피부 방패! 거기에 메이크업 하면 모공에 얘네들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모공을 안 막으니까 트러블이 덜 나는 거지. 선크림 바르고 1차, 2차 세안하시면 됩니다. でも私が肌が結構敏感なんですけど、それでもダブル洗顔ってしても大丈夫なんですか？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다면 피부 타입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트러블 많이 나는 지성 복합성인데 민감하다면 모공이 남들보다 잘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조금만 묻어 있어도 트러블 나고 잘 못 지워도 트러블 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요, 세안을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일단 메이크업은 좀 연하게 하셔야겠죠? 연하게 하시면서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 하시고 젤 클렌저로 2차 세안까지 이중 세안 해야 트러블이 안 날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헹궈주는 2차 세안제는요, 반드시 그 뽀득한 거 말고 살짝 촉촉하면서도 미끄덩한 그런 2차 세안제를 쓰셔야 돼요.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촉촉한 2차 세안제를 쓰셔야만 여러분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2차 세안, 이중 세안까지 했는데 피부가 하나도 안 건조하고 안 민감해. 건성인데 민감할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연하게 하셔야 돼요. 약속 끝. 민감할 때는 시로미도 메이크업 연하게 밀크 클렌저로 1차 세안만 하시는 게 좋아요. 건성 피부는 아까 지성 복합성과는 다르게 모공이 잘 안 막혀요. 그러니까 모공도 작고 유분도 적은 피부여서 트러블이 덜 나는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중 세안하면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건성 피부라면 밀크 클렌저 1차 세안만 듬뿍 짜서 충분히 롤링하고 유화하고 그다음에 물로 잘 헹궈주시면 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으니까 트러블 안 나고 건강하게 피부 장벽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로미 너무 덥죠? 일본 더 덥죠?ね。 이 여름에는요, 진짜 우리 시로미 건성인데도 지금 피지 폭발했어. 여기서 보니까 피지가 폭발했어. 여름철에는 이렇게 모공도 커지고 피지도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정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피지를 잘 녹여서 제거해주는 딥 클렌징이 필요한데요. 이 모공 깨끗하게 해줘야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오일 클렌저를 꼭 써주세요. 피지 다 녹이고 블랙헤드 다 녹이고 깨끗하게 모공 청소해주는 오일 클렌저를 쓰고 젤 클렌저로 한번 헹궈주시면 진짜 여름철 피지 폭발, 블랙헤드 많을 때 너무 좋아요. 횟수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사실 횟수도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성, 복합성, 특히 여름철에는요, 피지 많잖아요. 오일 클렌저를 4번, 5번 써도 돼요. 많이 써도 건조하지 않고 모공 청소 깨끗하게 해주니까 루틴으로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시로미님처럼 건성 피부, 지금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로미님은 오일 클렌저를 뭐 일주일에 한 번 깨끗하게 모공 관리 잘 하면서 세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それじゃあ日焼け止めだけを塗った日もダブル洗顔は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ことですか？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선크림을 발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시로미님은 어떤 선크림 바르세요? 私は結構サンクリームが強いものだと肌が荒れてしまうので結構ノンケミカルのものを使うこともあります。ただやっぱり夏はレジャーで海行ったりハイキング、スイミングね、バカンスバカンスねってなったらやっぱりちょっと強いケミカルな日焼け止めを使うこともあるので結構ケースバイケースで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하시면 좋아요. 수영하잖아요? 그러면 무기자차처럼 좀 딱 붙는 거를 써야 잘 안 지워져요. 근데 유기자차는 너무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수영 한 번 하면 다 사라져. 땀 한 번 흘리면 유기자차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피부에 좀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이런 무기자차를 바를 때는 밀크 클렌저와 젤 클렌저로 이중 세안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혼합자차, 유기자차, 제형이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잘 지워지기 때문에 밀크 클렌저 단독으로만 쓰셔도 충분히 잘 지울 수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써봤어요? 実はこの前ハワイにハワイ行ってきてその時はもうウォータープルーフしたらなんかこう 이런데 워터프루프는 진짜 접착 성분이 세거든요. 진짜 안 떨어져요. 모공을 막고 트러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여행 가서는 쓸 수는 있는데 평소에는 안 쓰시는 게 좋고 차라리 무기자차를 조금 더 바르는 게 훨씬 모공에도 안 남고
세안도 잘 돼서 트러블이 덜 날 거예요. 바캉스 가면 여러분이 선크림 2시간, 1시간마다 계속 더 발라야 기미도 안 올라오고 안 타거든요. 얼굴에 선크림을 많이 올리면 이것들이 두껍게 이렇게 있어서 밀크 클렌저로는 잘 안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나는 오늘 여러 번 많이 더 발랐다. 오일 클렌저로 충분히 모공 속까지 완벽하게 선크림이 안 남게 잘 지워주시면 트러블도 안 생기고 여러분 바캉스에서도 피부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あとなんか結構質問よくいただくのが、家にいただけでも洗顔ってした方がいいんですか？私昔はしてなかったけど最近は毛穴気になるからちゃんとしてます。 근데 맞아. 트러블 안 나려면 세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집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발랐더라도 여러분 먼지가 묻고 내 피지 올라와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름때가, 그래서 저녁에 한 번만 세안해주세요. 아침에 하라고 말 안 할게. 저녁에라도 밀크 클렌저로 부드럽게 녹여서 바로 물 세안으로만 충분히 헹궈주시면 그러면 모공이 깨끗해져서 트러블이 안 나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루틴은 오일 클렌저와 젤 클렌저 이렇게 이중 세안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오일 클렌저는요, 마카다미아 씨 오일이 76.74% 정말 듬뿍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은요, 세정력이 정말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짙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녹여 이것들을 다 흡착해요. 모공 속까지 이 피지, 선크림, 메이크업을 다 흡착해서 제거하는데 가장 탁월한 이 오일 클렌저입니다. 보통 오일 클렌저는 이렇게 물이에요. 피부도 많이 문질러야 되고 흡착이나 제거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일로 젤리로 만들었어요. 냄새 약간 자연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인공향료를 넣지 않아서 임산부나 아이들도 쓸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민감 피부 너무 좋으니까 이 자연의 냄새를 즐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 시로미님 메이크업 지울 건데 잠깐! 지금 우리 시로미님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요. 사실 이거로만 하면 잘 안 지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마스카라는 더 착 붙어 있거든요.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립 앤 아이 리무버가 필요합니다. 자기도 뭔가 준비했네? 이건 뭐예요? マスカラリムーバー。 진짜? 私はまつげがすごく長いので、まつげの長さを守るために摩擦を絶対したくないので、まつげ用のリムーバーでまつげのメイクを先に。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벅벅 지우면서 주름, 색소 침착 다 생겨요. 방금 우리 똑똑한 시로미처럼 살짝 녹여서 충분히 묻힙니다. 듬뿍. 눈을 살짝 감아보시면 제가 얹어 놓을게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우니까 눈 뜨지 말고 이렇게 한 10초, 20초 정도 불립니다. 이렇게 녹인다 생각하고 결대로 톡톡톡톡 요 정도 마스카라들이 남으면 진짜 모공을 막아요. 깨끗하게 지우기만 해도 트러블이 정말 안 날 수 있으니까 落ちましたね。 쉽죠? 이렇게 해서 이어서 바로 눈 잘 지웠으니까 오일 클렌저로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로미님 세안하기 전에 손 씻나요? どうせ顔洗うからって言ってそのまま洗っちゃってることが多いです。 아, 손이 많이 더러워요. 세균. 얼굴에 닿기 전에는 손을 씻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트러블이 덜 나요. 예쁜 시로미님의 얼굴을 만져야 되니까 제가 손으로 제가 잘 닦을게요. 여러분은 해면대에서 손 씻으시면 됩니다. 듬뿍 이렇게 좀 듬뿍 짜야 돼요. 메이크업을 잘 녹이려면 많이 우리가 롤링을 할 텐데 만약에 조금만 올라가면 피부를 많이 문대야 돼요. 그러면 피부가 아야 해서 트러블이 날 수 있고. 本当だ、今ちょっと、 조금 하면 어때요? 今すごい指の力とかを感じて摩擦でゴシゴシ感じます。これはなんかもうプリプリ指の力を感じないですね。 맞아요. 자, 메이크업을 녹인다 생각하고 근데 피부 장벽은 너무 스크래치 안 내게 부드럽게. なんかいつも自分でやるときはしっかり毛穴の汚れを落とそうと思ってもうちょっと指に力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レジナさんはもう本当にジェルを伸ばしてるような感覚で、ほとんど指の力っていうのはなんか心地いいぐらいにしか感じないです。 보통 1분 정도 그렇지.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여기 쉐딩도 하고 턱 아래가 메이크업이 많이 묻어 있어요. 여기까지 지워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해주면 턱드름 생기니까 이마를 이렇게 예쁘게 구렛나루까지 헤어라인 그 요런 데는 화이트헤드 녹여줍니다. 얘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 지금 잘 지워지고 있어요. 국물 메이크업이 아주 그냥 잘 녹아져 나오고 있어요. 피지, 선크림, 미세먼지까지 다 녹였어요. 완벽.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흡착해야 돼요. 어떻게? ああ、 손에 乳化だ。 유화 하얗게 되죠. 하얗게 이렇게
물을 살짝 묻히면 꾸덕꾸덕해져요. 너무 잘 되죠, 유화. 여러분, 이 유화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모공 속에 있는 기름때를 얘가 지금 흡착하는 거예요.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세게 안 하고 오래 안 해도 이렇게 유화만 잘해줘도 모공이 깨끗하게 피지 다 녹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아주 그냥 남아있지 않게 1차 세안 시간은 2분 이내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우리 시로미님의 모공은 깨끗해요. 세안할 때 물 온도 ぬるま湯ではなくぬるま水そうと言ってて34度ぐらいだと思っています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되니까 아. 미온수로 부드럽게 잘 헹궈주시면 피부 자극 하나도 없이 乾燥します 맞아. 옳지. なんかオイルクレンザーを使った後にこう肌トラブルが起きちゃったみたいな感想とか結構聞くんですけど 진짜 이 오해도 너무 많은데요. 사실 오일 클렌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메이크업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한 메이크업 커버도 많이 하고 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도 많이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진짜 아무리 세안을 잘해도 잘 안 떨어지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연하게 하고 잘 지울수록 트러블은 덜 날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시로미님한테 보여드렸을 때 유화가 되게 꾸덕꾸덕하게 잘 됐잖아요. 여러분, 모공은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고 주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로 메이크업이나 노폐물, 피지들이 잘 껴요. 완벽하게 흡착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유화예요. 유화를 잘했다면 여러분 트러블이 덜 나실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세안 잘했잖아요. 충분히 미온수로 잘 헹궈줘야 돼요. 여기에 남아. だからフェイスラインとかニキビできる人多いんですねこれね 머리 다 젖을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헹궈 주셔야만 트러블이 덜 나고 안 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오일 클렌저 때문에 트러블이 날 가능성도 약 1% 정도 있어요. 여러분, 땅콩 알러지나 복숭아 알러지처럼 특정 성분의 알러지 현상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마카다미아 오일을 썼는데 이 오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이 성분이 나에게 안 맞는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1차 세안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세안제를 써야 될 시간이거든요. 저희 디마프의 2차 세안제 젤 클렌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쌀겨수를 36%나 넣었어요. 이 제품의 3분의 1이 쌀겨수예요. 저희 어릴 때는 엄마가 쌀 이렇게 씻는 물 있잖아요. 세안을 あ 하라고. 聞いたことある、うんうん、 자기도? 日本でやっぱお米って人気だからお米のライスのなんかそういう成分とか米ぬか系のエキスはすごく人気なので 근데 봤더니 진짜 쌀겨수가 이 묵은 각질도 살짝 제거해주고 촉촉하게 뽀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쌀겨수를 많이 넣었으니까 뽀용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썼기 때문에 피부를 뽀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촉촉한데 잔여물이 남지 않게 완벽한 세안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わーリニューアルから初めてです 거의 앰플처럼 진짜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거품을 내주세요. 원래 약산성 세안제는 거품이 잘 안 나요.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설페이트, SLS, SLES 걔네들은 피부를 이렇게 다 뜯어가니까 하이. 이 정도 거품이 진짜 좋은 촉촉한 세안제. 30초에서 1분 안 되게 옳지. 2차 세안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헹구면서 피부 장벽 촉촉하게. 그래서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할 거예요. 오. 私はあんまりゴシゴシはしないようにしててなるべくもう摩擦がないようにこんな感じでやってますこの後はもうスキンケアをすぐスタートするんですけど 바로 이렇게. 乾燥しちゃうってなっちゃうからすぐにもうマイファーストセラム 맞아요. 근데 우리 실험이 건성이잖아요. 이걸 얼굴을 다 닦으면 건성은 특히 더 확 건조하거든요. 이마랑 요렇게 턱. フェイスラインを含んだ 얼굴은 하지 말고 털, 눈썹, 어. 털. 요 정도. 바로 그냥 바로 3초 만에 물기 살짝 있는 상태에서 슉슉 수분 짬그 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生き返る 이러면 건조 안 시키고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피부가 훨씬 촉촉해요. 헉, 너무 잘 먹어요. こっちが今もう乾いちゃったって感じでこうやって와. 이렇게 틈을 안 주셔야 피부가 진짜 촉촉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에 이거 타올 이거 써요? 네. 이거 써요. 이거 돈 아까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톡톡 수건으로 얼굴은 약간 물기 남기고 바로 그냥 슉슉. ちなみにその時はタオルは毎日洗いますか 얼굴에 쓰는 건 사실 매일 세탁하면 훨씬 좋아요. 베개 커버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이렇게 닿는 것들은 사실 매일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랑 따로 써. 남편 얼굴 지지. 세안 후 규칙 2가지. 첫 번째, 푹푹 헤어라인만. 얼굴은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는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 3초 슉슉슉슉 바로 얼굴에 슉. 여러분 진짜 피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세안은요. 밀크 클렌저와 젤 클렌저를 쓰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이 좀 연하게 했잖아요. 민감한 건성 피부는 이중 세안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저희가 개발한 이 젤 클렌저 2차 세안제는요. 건성 민감 피부가 써도 건조하지가 않아. 너무 촉촉해. 리마프 밀크 클렌저에는요. 호호바 오일과 해바라기 씨 오일이 30% 정도 들어있어요. 세정력이 한 중 정도 됩니다. 연한 메이크업은 아주 완벽하게 지워줄 수 있고요. 오일이 많이 들어갔지만 논코메도제닉이어가지고 모공을 막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고요.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써서 피부에 자극 없고 피부 장벽 그대로 남기는, 그런데 모공은 깨끗하게 비워주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잘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러면 선크림 잘 지워야 되거든요. 향료도 없으니까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손을 씻고 제가 한번 듬뿍 짜보겠습니다. 오! 고! 와! 아, 気持ちいい! 오! 이렇게. そして 오! 산타크로스. 네, 산타크로스 아끼지 말고 그냥 듬뿍 짜는 게 좋아요. 롤링. 모공에 블랙헤드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까실까실한 거. 아이브로우. 1분 정도 롤링하면 좋아요. 유화 해줘야 돼요. 물 살짝 묻혀서 유화를 꼭 해야 이 흡착이 돼요. 모공 속에 피지랑 선크림, 메이크업이 주름 사이사이에 다 껴있는 것들을 한 30초 정도 더. 그리고 여러분 이마 라인도 이렇게 한번 잘 해주고, 진짜 이런 데 잘 해야 돼. 이런 데 이렇게. 너무 시원해. 여러분들 해소할래요? 이렇게 세안 충분히 하면 진짜 완벽. 日本で最近なんか冷水冷たい水ですすぐと毛穴がこう引き締まるみたいに言ってる人がいるんだけど、それは本当ですか？ 차가운 물, 얼음 물로 하면 이렇게 수축되니까 모공이 작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될 거였으면 온 세계 사람들 모공이 아무도 없겠네? 네. 이 모공이라는 거는 흔적, 흉터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あ、人間のあれだ、ダイエットとかと一緒ですね。ダイエットして痩せてシューってなってもその後太っちゃったら皮膚が伸びるじゃないですか。でもそれでまた肉割れ、私のことちょっとやだもんレジなさもう 오히려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하면 우리 피부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은 고무줄이랑 똑같아요. 고무줄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면 홍조가 생겨요. 홍조 생기면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그럼 트러블이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모공이 더 커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고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샤워할 때도 몸은 좀 뜨거운 물로 씻더라도 얼굴은 안 닿게, 뜨거운 물이 얼굴에 안 닿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굴이 훨씬 피부 장벽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1차 세안 제가 했으니까 젤 클렌저로 2차 세안 제가 하고 올게요. 세안하고도 당기지 않고 너무 촉촉하니까 쉐킷 3초 바로 물기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드 쓱쓱 레이어드 이렇게 빠르게 4-5번 합니다. 지금 속에 수분 꽉 채우고 건조할 틈이 없어요. 어때요? 모공은 깨끗, 장벽은 지켜.もちもち 그런데 우리 시로미님도 또 궁금한 거 더 있으실 것 같아요. もう今回はせっかくなので他にもいろいろ聞きたい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朝の洗顔についてなんですけど、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ね。なんか水洗顔だけの方とかも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 사실은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먼지랑 피지랑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기 때문에 이런 1차 세안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많은 것들이 자는 사이에 나와 있고 묻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렇게 젤 클렌저로 거품을 살짝 내서 가볍게 30초 정도 롤링 해갖고 미온수로 이렇게 씻어내주시면 진짜 최고의 아침 세안이 됩니다. 정말 나는 민감하다, 악건성이다,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이다. 사실 그런 분들은 피지가 거의 조금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냥 물 세안을 살짝 미온수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거든요. 이 제품은 민감, 건성, 겨울에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あとよくあるクレンジングウォーター、はい、ミセラウォーターは使ってもいいんですかね。 클렌징 워터랑 미셀라 워터 성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건데 여러분 또 세게 하잖아.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 장벽이 계속 좀 손상이 돼요. 사각지대가 생겨요. 오일이 듬뿍 들어있는 이런 제품으로 얘는 충분히 녹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메이크업이나 피지들을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걸로 유화했잖아요. 흡착! 근데 얘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모공에 좀 남아있을 수 있고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계속 아침 닦고 저녁에 닦고 하면 피부가 진짜 민감해져요. 성분보다는 이 방식 자체가 조금 민감 피부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 자기님들이라면 안 썼으면 좋겠다. あと洗顔の時に洗顔スポンジおーとか海面スポンジとかを使ってこうやってる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 피부과나 이런 관리실에서는 누워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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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를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 롤링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닦아주는 방식인데 사실 집에서는 우리가 오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각질을 벗겨내니까 당장 일시적으로는 뭔가 좀 매끈한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소중한 나의 피부 장벽이고 그걸 벗겨내면 낼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각질이 확 뜨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굳이 쓰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안 기계도 요새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손이 좀 불편한 분들 세안을 잘 못한 환경이라면 세안 기계를 써야겠지만 가장 자극이 없고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안 기계 쓰지 말고 손으로 좋은 세안제 올바른 방법으로 잘 쓰면 최고예요. 우리 시로미 님도 바캉스 가서 얼굴에도 선크림 바르고 몸에도 발랐죠? 全身塗りました 그러면 세안 이건 어떻게 지웠어요? 最初はボディーソープだけだったんですけどポツポツポツポツポツニキビが出たのでそこからクレンジングオイルそうオイルを全身で 사실 뭐 바디워시로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몸에는 우리가 모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여기 막 다 열심히 바르진 않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는 다 이렇게 열심히 바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안 생겨서 그냥 바디워시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요거 들고 들어가서 良さそうミルククレンザー乾燥しないし絶対いいですねこれ私いつもだとこういう強いのやっちゃって肌が乾燥しちゃうから 특히 가드름 등드름 있으신 분 여기는 피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날 수 있는 부위예요. 반드시 밀크 클렌저로 잘 녹여서 살짝 헹궈주시면 가드름 등드름 사라질 수 있어요. 에이! 씻고 나서 물기 톡톡 몸 닦은 다음에 바로 맞는 기초 가슴에 가드름 등드름 めっちゃ良さそう 진짜 좋아요. 아침에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스킨케어하고 선크림 바르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또 와서 세수하고 또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일단 일어나서 바로 크림 그리고 바로 선크림 바로 바르고 나갑니다. 세수 안 해요. 바로 나가서 막 달려. 그럼 땀으로 엄청 많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이제 씻으면서 밀크 클렌저로 선크림을 지우고 이제 세안하고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하고 출근합니다. 우리 시로미님 오늘 어땠어요? 私がやっぱり普段やってる洗顔毎日のことだからちょっとこう忙しいと力が強くなっちゃったりあと今日はこれかな今日はどっちかなどんな状態かなって肌のこう状態を見て選ぶのがすごく難しかったからこのレジナセレクトのこのレジナメソッドのやり方でちょっとこう肌の状態をしっかり見てより肌荒れしにくい肌土台を作りたいなっていう風に思いましためっちゃ勉強になりました 와, 나는 진짜 오늘 근데 우리 시로미님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뭐 배울 거 없구만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앞으로도 우리 디마프와 함께 우리 일본 자기님들한테 진짜로 피부 좋아지는 법 많이 알려주실 거죠? 약속 진짜 진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루틴 딱 세안 요렇게 한 달만 딱 해보시면 피부 장벽 편안해지고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딱 한 달만 같이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자기님들 안녕.